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에는 그 강의, 세미나 이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2년 전부터는 제가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걸음걸이 자세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걸음걸이와 자세를 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부인데 그렇죠?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뵙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달아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른 걸음걸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고 남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왜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동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 진단은 더 이상 일반인처럼 어떤 정상병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진단을 받고 그래서 수술밖에는 두 번이 없었는데 그에 앞선 저희 이제 선배나 이런 분들이 어떤 수술 후유증으로 못 걷는 걸 봤어요. 되게 이제 힘들게 쓰는 것을. 근데 이제 같은 유도를 했었어요. 유도를 하고 부상으로 그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수술이 안 되겠다는 생각, 어떤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목발하고 쉽지 않은 걸 오래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육체적인 걸 떠나서 왔던 게 뭐냐면 지금은 되게 이제 흔한 어떤 그 정신질환이겠죠. 공황장애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진단을 받고 육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상태에서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강박증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경험을 했고 그 뒤로 육체적으로 몸으로 이제 걸을 때 몸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어느 부상이 좀 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는 돼요. 즉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아물죠.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아물어요. 근데 그게 후유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부상한 다리도 시간이 지나서 병원치료를 끝나고 나서 그런 통증이라는 것도 좀 없어졌는데도 걷는 데도 분명히 흉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단순히 걸음걸이 팔자고로 밀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 꿈이 그러니까 드림이겠죠. 앞으로 어떤 직업을 무엇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다. 이거보다 정상적으로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내가 다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오물도 목마른 사람이 판다고 저는 제가 불편하니까 그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금도 그렇지만 한 분은 없어요. 자세와 걸음걸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던 자세와 걸음걸이는 그냥 일상에서 보는 느낌? 별 보기 안 좋아. 뭔가 좀 이상 이 정도지 몸이 불편한데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그럴까? 아니면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생각들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로 깨달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오늘은 다리 통증이 심하고 오늘은 괜찮고 그 차이가 뭐지? 라는 것을 갖고 저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보호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직업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체험,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체험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제 스스로가 자세와 걸음걸이가 주는 가치는 너무너무 컸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저는 이 이론을 갖고 제가 지금 나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해서 꼭 인터넷 저번 통화하고 오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디가 어떻게 이상해서 걸음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까지 주시게 됩니까? 평소에 걷는 모습이 뒷모습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이랑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걸어봤는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크게 불편은 없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몇 번씩 듣다 보니까 좀 신경도 쓰이고 신경 쓰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보다 남의 시선에 의한 어떤 시선에 의한 그 걸음걸이 형태가 좀 이상하 나는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고수하게 되는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걸음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뭘까요? 걸음걸이가 별로? 웃는 거예요, 걸음걸이.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 없어요? 걸음걸이에 대해서. 크게? 자, 없으세요? 네. 이렇게 가보기. 네. 네. 있으세요? 어떤 걸음걸이는 이제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예, 예. 직립보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에서 밑으로 네.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그러면서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순환작용을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네. 밑으로 내려가지만 위에서 밑으로 계속 이렇게 서져 있지만 걸음걸이로 인해서 업시켜준다고 할까? 네. 이런 거. 그래서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비교한다고 네. 건강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건강 아니면 재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자세와 걸음걸이를 많이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요.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그에 앞서서 이제 수업 진행을 이론을 짧게 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걷는 것보다 자세예요. 자세. 자, 자세가 뭘까요? 자세. 자세에 대한 뭐 국어 사전에 나오는 어떤 자세 용어풀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어떤 자세. 자세가 뭘까? 자세. 불편하지 않는 거. 또 자세. 생각해 본 적 없죠? 자세가 뭘까요? 자세.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세를 이렇게 하는 기준이 네. 우리 몸이 이제 네. 가장 뿌리가 골반이고 그리고 지탱에서 이게 척추인데 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네. 인중 통과해서 네. 일직선으로 되었을 때 다른 자세. 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그 자세에 대한 가치가 소중함이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못 느껴요. 네. 자, 그런데 그 자세라는 말을 갖고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체형이라고 얘기해요. 체형.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자, 체형부터 볼까요? 체형은 그렇죠. 몸의 생김새. 그러니까 그 몸의 생김새가 주어져 보면은 유전적인 요소, 부모님의 어떤 유전 요소에 의해서 내 지금 갖춰진 외형에 보이는 모습이 체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선천적인 체형.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한 자세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자세라고 표현 안 해요. 아름다운 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체형으로 들어가면 자, 체형을 부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안 좋은 체형, 좋지 않은 체형, 틀어지고 또 처지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거. 골반?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도 체형이에요. 자, 살이 쪄서
다이어트가 되면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체형이 변하는 거예요. 체형이. 근데 우리가 이 체형을 변하게 하는 거, 건강한 거, 아름다운 체형. 자,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뭘까? 자세예요. 자세.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내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체형이 만들어져요. 즉 이거는 이미 학계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전적인 환경 요소는 30%, 나머지 70%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내가 어떠한 자세로 많이 일상을 하냐에 따라서 체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 체형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일상에서의 할당된 시간에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죠. 자, 그거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별로 체형이 달라요. 자, 이 이야기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직업별로 체형이 다르다. 네. 늘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체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쉽게 한다고 치면, 자, 체형이란 운동선수로 접근을 해보면요. 운동선수, 자, 운동 스포츠의 종목은 많죠. 그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체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자, 그러면 그 체형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운동선수들의 체형은 후천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체형은 후천성에 의해서 변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특히 어떤 때? 성장기 때. 몸이 성장할 때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고 습관이 돼 있냐에 따라서 체형이 결정이 돼요. 즉 체조 선수와 씨름 선수의 몸이 체형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성장기 때 스포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적응하지 않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거기에 환경에 적응을 해서 몸을 만들고 노출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죠. 자, 이것은 후천적인 거고, 그러한 특정한 운동 종목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후천적으로 체형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프로그램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후천적인 30%의 유전적인 환경을 빼고 70%의 무엇에 의해서 지금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내 체형이 만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까? 자, 이것을 오늘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과 내용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내 몸에 보이는 이 체형 자체가 무엇의 반복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을까? 완성됐을까? 자, 이 체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나이가 있듯이 지금의 나이 플러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떠한 습관을 갖고 어떠한 직업에서 계속 노출에 따라서 체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점,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 현재인 거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의 내 체형이 결정짓는 그 숙제를 여기서 푸는 시간인 거거든요. 자, 그것의 결정이 무엇일까? 그 결정짓는 환경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풀어야 될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자세와 걸음걸이에 인해서 우리의 체형, 후천적인 체형은 만들어지고 계속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자세와 체형이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세의 정의가 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요, 우리 사람의 자세, 동물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직립, 맞죠? 이거는 지금 생물시간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자세는 직립, 두 발로 서 있는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에, 이제 오늘 기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기준점 자세 잠깐만 보실게요.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서보세요. 측면으로. 자, 서서
상당히 크시네. 지금 그 운동하세요? 그냥 헬스. 네네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직립을 한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쵸? 자, 이 자세에서 자세의 정의를 내리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섰어. 직립으로 섰어. 직립 다 이해하시죠? 자, 거기 기준점이 뭘까? 어깨 높이. 어깨 높이. 자, 각자 표현해 보세요. 한번 느끼시는 거예요. 팔 길이 또 골반 틀어준 거, 다리 벌어진 거. 네. 역시 선생님이니까 많이. 역시. 자, 맞아. 아주 간단한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엄청난 데이터의 도구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얘가 뭘까요? 이게 중력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세란 중력이 몇 도일까요? 중력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몇 도로 나가죠? 제가 수학 선생님 아니었거든요. 네, 90도예요. 지구의 중력은 90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떨어뜨리면 90도, 다 수직이 떨어지죠. 수직이 90도예요. 자, 직립 뜻 자체 낱말 뜻이 뭐냐면 직립이란 수직이에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 중에서 직립 90도로 서 있는 생명체는 우리 인류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인간과 유인원이 있습니다. 유인원. 자, 유인원이 뭘까요? 유인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형태를 지닌 그렇죠. 어떤 생명체. 그 우리는 얘기하면 우리의 먼 조상을 비교할 때도 유인원에서 진화를 했다. 이걸 많이 하죠. 자, 엄청난 여기에 숙제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중력 90도 선상에 우리가 척추를 일자로 늘어뜨린 우리 인류밖에 없는데 그 기준점을 맞춰보는 것을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다 나오십시오. 자, 이번에 요 위쪽으로 한번 딱 쓰시고요. 네네. 자, 여기서부터 쓰는 자세 방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척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 자세예요. 전체 서 있을 때 우리 체중이 어디에 가장 압력이 많이 가해지냐면 발 전체로 봤을 때 복숭아뼈 다 아시죠? 자, 복숭아뼈의 중력 90도 손상 2분의 1입니다. 복숭아뼈를 2분의 1로 나눈 그 선상이 내려왔을 때 발부터 좀 따라보는 거예요. 이 선에 맞춰져서 그냥 편하게 서보십시오. 자, 그대로 계시고요. 자, 여기 흰선 있죠? 여기 하얀 선에다 복숭아뼈를 맞춰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자, 복숭아뼈에 맞아 있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자, 처음 끝나는 지점은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의 2분의 1의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고,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요거 혹시 아시는 분이요? 이마가 아니라 귀죠, 귀. 귀에 달팽이 수평관이라고 뇌의 기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중력 90도 선상에 넣고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90도 뇌한 숫자 이쪽에서 중심을 못 잡았을 때 우리가 빈혈이 있고 이래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선이 복숭아뼈 일직선에 놓여야 되고 이 선이 그대로 올라간 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귀 있죠. 귀에 요 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어디에 딱 놓여야 되냐면은 시선입니다. 시선 각도 그리고 요 교차점이 정확하게 귀 있죠. 귀에 가 있어야지 그 자세가 다른 자세입니다. 다른 자세.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일어나셔도 돼요.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이제 요 자세를 제가 고쳐드려야 돼요. 자, 측면에는 안 보이시면
측면에 안 보이시면 뒤에 가서 정확하게. 자, 먼저 복숭아뼈 끝나는 지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뼈의 선상이 맞춰져 있나요? 안 맞춰져 있나요? 이 선이 맞춰져 있죠? 이 선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요 선이 지금 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귀 십자가가 여기에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죠? 안 걸려있죠? 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얼만큼? 전방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오케이. 자, 좀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각도에서 이만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두 들어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어디야? 유인원. 사람과 유인원의 차이는 직립이 이냐 아니냐예요. 즉 뭐냐면 얘가 펴져 있으면 사람이고 직립. 자, 여기서 무너져 있으면 유인원. 그리고 이 팔이 땅에 닿아 있으면 짐승. 그죠? 짐승에서부터 기다가 일어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림에 있듯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90도까지 맞춰져 오는데 인류의 영장이라는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미 이 각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이네요. 그것도 어느 연령대? 20대 때 가장 건강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20대죠? 근데 20대 때 이미 인간이 아니었어. 지금 좀 다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가상을 해보는 거야. 앞으로 5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뭐냐면 20대가 뭐야? 중력 90도 선상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을 때가 20대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대야. 애기들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직립을 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짐승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발로 기지요. 이건 진화의 과정이에요. 네 발로 기다가 돌을 전후해서 일어서기 시작하죠. 자, 일어서는데 바로 서요 이렇게? 아니죠. 7세가 되면 요즘 좀 빨라졌어요. 자, 완벽한 진입이 되는 게 보통 7세 기준인데 3세까지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서부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 올라가요? 7세까지 올라가면서 펴지면서 그때서야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발로 기다가 네 발로 죽는 거고 유인원은 유인원이기 때문에 이 각도로 살다가 이 각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네 발로 이 각도서부터 네 발의 유인원의 각도에서 사람의 각도까지 오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각도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몇 %야? 1% 이내. 왜 그럴까? 이제 이것을 오늘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풀어갖고 뭐 내가 어떤 인류의 어떤 엄청난 뭐 센세이션 일으켜 이게 아니라 필요한 그것이 뭐야? 건강. 오늘 체형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각도를 안 지켰을 때 문제가 뭔데? 첫째, 내가 요구하는 다이어트가 안 돼. 살이 쪄.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됐을 때 문제가 뭐야? 아파. 그리고 체형력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얼굴 턱라인. 자, 다 한번 느껴보실까요? 여기서 그 각도에서 그 각도 지금 이제 맞춰서 그 각도에서 자,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자, 무엇이 변화하냐면 턱이 일자로 빠집니다. 턱이 일자로 빠져요. 왜? 자,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요. 우리가 요즘 1.5 거북목 이야기 많아요? 안 많아요? 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컴퓨터 여러분들 일생을 보면서 늘 자세가 이 자세로 일을 할까요? 이 자세로 일을 할까요? 이 자세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시선의 각도, 요 시선의 각도예요. 이 시선의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늙어서 죽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각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게 뭐야? 이 각도를, 자, 내가 이제 늙어졌어. 이렇게 내려가서 할머니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시선이 같이 내려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얘가 무너졌다고 시선이 깍바닥을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가 무너져도 결국은 얘는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고 쓰러지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체형 변화 이거죠. 이렇게 변하죠. 할머니가. 자, 반대로 앞으로만 쓰냐? 아닙니다. 뒤로도 넘어갑니다. 자, 이런 체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자, 할머니들 보면은요, 앞으로 넘어가는지 뒤로 땡겨지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는 척추의 유전적인 요소에서 척추가 전방이냐 후방이냐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타고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뒤로 많이 안 넘어가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뒤로 넘어가는 것은.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골격이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을 건지 이렇게 늙을 건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이신 분들이에요. 왜? 앞으로 이렇게 늙거나 이렇게 늙으신 분들은 안 계셔요. 이 수업으로 인해서 그 원리를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의 각도, 이 내려가는 이 수직의 각도가 주는 게 뭐냐면 체형이다. 자,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1.5 거북목 스마트폰 이런 걸 봐서 왜 어깨가 맨날 뻑쩍 찍어도 아팠지? 바로 이 각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목이 무너져서 이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일자목이 되면서 경추가 입자로 되면서 S자를 해서 내 체중의 머리의 무게를 받아서 척추가 분산을 시켜주겠는데 한쪽으로 압력이 가니까 어디가 붙이냐면 어깨. 자, 여러분들 요즘 어깨 일상에서 나는 어깨 하나도 안 아파, 목 하나도 안 아파, 아파본 경험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왜 그럴까?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확히 이 시간에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중력 선상에 내 척추가 맞춰지고 내 시선의 각도가 이 각도가 맞춰지는 것이 일상이 쉽지 않지만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자,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척추에 기립이, 그쵸? 척추에 기립이 되고 귀 손상이 지금 보이진 않죠? 자, 근데 거기서 고개만 돌려서 걸어보고 싶어보세요. 이게 맞았던가? 근데 지금 요거 재기 전에 오시기 전에 여기 서기 전에 바로 그냥 내가 편해진 자세에서 서보세요. 원래 요 숨 없을 때. 그렇죠. 그것도 고개 돌려서 걸어보시고 고개만 돌려서 이미 이 각도가 무너져 있죠. 자, 인정하세요? 유인원의 자세였다.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세가 주는 것이, 이 자세가 주는 가치가 뭐냐면, 첫째, 내 관심 분야야. 체형이다. 체형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실 건데, 자, 됐어요. 자, 이제 의자는 다 치우면 될 거예요. 이제 느껴보려고요. 이미 줄 선상에 대해서 느껴보셨고, 자, 이번에 그냥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편안히 서보세요. 자, 편안히 서보세요. 자, 원래 내 자세. 좀 전에 이야기 전에 내 자세. 자, 그 자세에서 이제 체형을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자, 그 자세에서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의 복부 상태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가상에 이 손은 없지만 가상으로 시선 정방 15도에 어깨선 수직으로 맞췄다고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의 상태에서 배를 만져보시고요. 자,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래 내 자세. 자, 복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 인치로 따지면 바로 2, 3인치 차이가 나요. 가서 체중 10kg 굶고서 밥 안 먹고 뭐 식욕파하고 뭐하고 이거 애써서 한 달 동안에 체중 5, 6kg 빼난 상태에서 복부 사이즈와 지금 이 자세를 이해하고 얘를 유지하고 얘를 무너뜨리고 얘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서 바로 2, 3인치가 차이가 납니다. 잘 안 믿으시죠? 정말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자세를 이해를 하셔서 왜 똑바로 서게 됐는지. 자, 첫째 팩트는 뭐냐면 체형이다. 왜 똑바로 서야 돼? 내 체형이다. 그 체형이 주는 가치가 뭐야? 자, 체형이 주는 가치가 뭘까요? 내 스스로 만족? 자, 또 여기 온 주목적이 이미 있었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이 나를 봤을 때야. 남이 나를 봤을 때 체형이 예뻐 안 예뻐? 그죠? 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예쁘길 바래요? 안 예쁘길 바래요? 그렇죠? 예쁘길 바래 안 예뻐요? 당연하죠. 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쓸까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을 쓰죠. 그걸 위해서 아끼지 않죠. 왜? 남한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남이 나를 봐주는 모습이 아름답지 건강하지 않다고 치면은 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절대로. 그렇죠? 자, 오늘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자세에 대한 팩트. 자세에 대한 팩트. 자, 하나 얘기하면 체형이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하면 아파서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 이게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찾지. 근데 자, 중력 90도에 15도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돈 들여서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이미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야. 자, 뭐라고요? 다 같이 합니다. 90도, 15도. 그렇죠. 수학 시간이에요. 되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와서 걸음걸이 자세히 얘기할 줄 알았죠? 뭐 이건 아니에요. 자, 90도에 15도를 숫자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90도, 15도. 자, 이게 뭐야? 체형이야. 그리고 뭐야? 아름다움이야. 그리고 건강이야. 여기까지가 자세고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느껴봅니다. 자, 가슴 한번, 자, 90도라든 솔직히 90도라든 내 체중이 복숭아뼈에 실려져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주고, 자, 지금의 자세에서 지금 여러분들 밑에는 뭐 체중계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체중계가 말 그대로 몸무게죠. 자, 무게를 재는데 몸무게가 내가 저을 때 올라갔을 때 내 체중의 압력을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숫자만 저을 때가 가르쳐줘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스스로의 체중, 내가 압력을 느끼는 거. 자,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느껴봅니다. 자, 무너뜨려 보세요. 자, 지금의 내가 스스로 느끼는 압력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무게, 저울은 없어. 자, 근데 자, 기분 좋게 한번 틀어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압력의 변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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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면 이상할까봐. 느껴져요? 네. 자, 그것을 바람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무너뜨려 보세요. 무너뜨리고 내 팔이에요, 내 팔. 팔로 밥 숟가락을 들는다는 생각을 하고, 저기서 밥 숟가락을 떠봅시다. 자, 밥을 먹어봐. 지금의 팔무게야. 잘 느껴도 지금의 팔무게야. 지금의, 근데, 자, 들어보세요. 가슴 펴시고,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무게 차이. 자, 느낌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 다른 자세 만들어주고 밥 숟가락 드는 거와, 자, 무너뜨리고 먹는 거. 팔의 무게, 압력, 자, 느껴지시는 분.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 감이. 자, 근데 진짜 무거운 걸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무거운 걸 무너뜨려보세요. 자, 무너뜨리고, 다리 쪽, 오른쪽 다리. 자,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자, 지금의 다리 무게야. 지금의 다리 무게야. 그런데, 가슴 들어보세요. 가슴 들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무너뜨림. 들어보세요. 무너뜨리고 들어봐. 오케이. 자, 피고 들어봐. 자, 압력의 그 차이 느껴지시는 분? 못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네요. 뭐가 느껴지게 돼요? 다시. 자, 그러면은 좀 더 과도하게 할머니 체험. 자,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가 됐어. 자, 여기서 다리 들어봐. 다리 들어봐. 자, 들어봐요. 들어봐. 오케이. 자, 20대야? 자, 들어봐. 어디가 가벼워요? 이해 갔어요? 이게 자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너지면은 다리가 안 들려요. 자, 요 자세를 정확하게 압력을 이해하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